네, 결국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향후 글로벌 정치와 경제에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마 했는데 영국 국민들이 탈퇴를 결정을 했는데요. 자, 이게 근데 영국 입장에서만 봐도 잘한 결정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훗날 역사가들은요, 굉장히 예. 큰 실수로 이제니까는 정치인들이 큰 실수를 했다고 아마 기록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사실은 그 투표 전날에 YTN에 나와가지고 예. 그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을 좀 지적을 하면서 투표율이 굉장히 관건이 될 거라고 얘기를 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게 사실은 이제 저기 투표율이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네, 투표를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요. 예. 금융위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그 유럽 연합에 가지고 있는 불안전한 것이 어떤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금융위기 이후, 특히 이제 유로존 재정 위기가 터지고 난 네. 이후에 이 불안전성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네. 특히 이제 저소득층이라든가 노년층들이 네.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이제 가중됐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해 가지고 예국인 노동력들이 지난해 기준으로 본다면 예국인 노동자들이 거의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 한 절반을 차지했다는 예. 정도까지. 그러다 보니까는 일자리를 못 얻는 이제 사람들 입장 속에서 영국인들 입장 속에서는 굉장히 이제 거기에 대한 분노가 좀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노년층들 같은 경우 이제 뭐 복지가 이제 그러니까 이주자에 대한 복지가 지원되면서 이제 복지가 후퇴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라든가 그 다음에 많은 규제를 받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영국인들의 어떤 하나의 정체성, 자존심의 어떤 하나의 상처 뭐 이런 것들이 네. 가세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정치인들이 불을 지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경제 문제보다도 주권 문제, 또 예. 이민자 문제 이런 예. 거를 영국 국민들이 더 중요하게 판단을 했다 예. 이런 거군요. 사실 근데 투표 직전까지만 해도 이제 잔류적으로 기우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돌아섰는데 어떤 점이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네. 그 이 잔류 쪽으로 본 거는요. 네. 사실 근데 설마 했던 거죠. 예. 왜 설마 그러냐면은 했는데. 제3자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게 영국에 분명히 예. 영국 경제 전체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손실이고 타격인데 네. 타격이 특히 물론 향후 세대들한테도 굉장히 이게 실으니까는 그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는 사실 캐머런 총리 같은 경우도 이걸 국민 투표로 저기 붙이면서요. 네. 사실은 좀 영국한테 유리한 좀 조건을 좀 더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 이 카드를 좀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결과에 그렇죠. 설마가 이렇게 이제 결과로 간 거죠.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난해 연말에 네.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이 난민들 막 유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테러 관련된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그러니까는 이 영국 경제에 대한 어떤 타격에 대해서 예. 특히 이제 탈퇴를 주장하는 정파들은 네. 그걸 굉장히 과소평가를 이제 하면서요. 왜 네. 그러냐면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탈퇴해가지고 어려워지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거나 자기들한테 별로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을 거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있겠느냐 뭐 이런 있겠네요. 거죠. 네. 노년층은 예전에 그 영국의 그렇죠. 주권에 대영 제국의 당했던 어떤 향수 이런 것들을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엔 그런 저소득층 노년층의 투표율이 좀 높았던 건가요? 그렇죠. 예. 아, 그렇게 볼 수 있군요. 예. 캐머런 총리는 이제 10월쯤 사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영국 정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기에는 이제 초기에는 마저 임기를 다 채우겠다고 예. 얘기했었죠. 근데 그렇죠. 저는 그게 이제 예. 불가능하다고 제가 그 사임 발표하기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엄청난 후폭풍이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네. 캐머런 총리가 어차피 그러니까 결정을 했던 것이고 그랬을 때 이것을 계속해서 수상 자리에 앉아 있어 봤자 결국은 네.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추진력이 굉장히 네.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사임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예. 단지 이제 수습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는 한 3개월 정도, 예. 3개월 정도 그러니까 마저 그러니까 일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사퇴하는 걸로 이런 방향을 네. 정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탈퇴를 이제 주도했던 독립당이 예. 이제 그러니까 이거 승기를 잡으면서 계속 이제 이 기세를 밀어붙여 가지고 독립당이 제3당인데 이제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소위 그 정권까지 그러니까는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는 저기 장악하겠다는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영국의 정치는 굉장히 저는 이제 불확실성이 당분간은 굉장히 지배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북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는 잔류,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탈퇴가 우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역별로 좀 민심의 차이가 큰 거는 왜 그런 건가요? 스코틀랜드하고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는요. 네. 사실 그러니까는 영국을 매개로 해가지고 유럽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됨으로써 그러니까 받는 혜택을 굉장히 많이 예. 누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국이 만약에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하게 되면은
유럽 연합하고 자기들이 분리가 돼 버리는 겁니다. 유럽 대륙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영국으로부터 얻는 이득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 제한적인데 보니까 반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신들도 독립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유럽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통합엔이라든가 예. 단일 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혜택을 누리겠다는 이런 이제 생각으로 그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반대가 우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예. 남동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전통적인 그러니까 이런 이 지역들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지지층들이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활력이 좀 떨어지는 지역들이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브렉시트가 결정이 됐지만 이게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당장 탈퇴하는 건 아니죠. 제가 이거를 이제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합니다. 예. 가장 길고 지루한 이혼 절차를 겪을 거다. 아, 예, 가장 이게- 지루한 이혼 절차를 겪을 예, 거다. 이게 이제 유럽 연합하고 이제 영국이 이제 이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일종의 비유하자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긴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네. 캐머런 총리 이게 이제 유럽 연합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약에 보게 되면 이제 2년에 걸쳐서 하게 돼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규정이고요. 예. 캐머런 총리도 한 7년 걸릴 거라 그랬었어요. 네. 근데 지금 많게는 한 10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 10년까지도 그렇죠. 예. 이 각국별로 다 예, 각국별로 협정을 다 해야 되거든요. 맺어야 되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예. 유럽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28개 국가 중에서 16개 국가의 이제 찬성을 얻어내거나 예. 아니면 뭐 인구 기준으로 할 때는 인구 기준으로 할 때는 65%니까 그 유럽 연합을 구성하는 국민들의 이상을 지지를 받아야 되거나 네. 굉장히 높은 그렇죠. 지지를 받아야 국회 돼요. 동의도 받아야 되고 국회 동의 절차가 받아요. 많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개별 국가들한테 그걸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내야지만이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탈퇴 이제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재밌다고 해야 될지 이걸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영국인들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문장이요. 이유가 뭔가요? 였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있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먼저 미국도 보게 되면요. 제가 네. 미국 대학에서 강의할 때 보게 되면은 국제 비즈니스 스쿨의 학생들인데요. 3학년 예. 학생들인데 미국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느냐 네. 물어보면요.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정확하게 네. 대답하는 학생들이요. 네. 지금 뭐냐면은 자기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지 국제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러니까 관심이 예. 없고 그게 자신들의 삶에 별로 그러니까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관심도 네. 별로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엘리트 층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3D 업종에 종사한다든가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크게 와닿지가 않고 오히려 앞에서 얘기했던 이민자 문제라든가 네. 이민자에 대해 일자리 뺏기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그것이 테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자신들 삶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그렇죠. 섞여서 예. 투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거지 이런 후회하는 많을 글들도 겁니다. 예,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세계 금융시장은 당장은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나라만 해도 어제 47조가 사라져 버렸는데 아시아 증시, 뭐 유럽, 미국 증시가 다 빠졌단 말이에요. 이런 게 어느 정도나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 피해를 제가 한 3개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예. 비유를 하는데요.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그룹이 1그룹, 2그룹, 이제 3그룹 이렇게 했을 네. 때 1그룹이 되게 어떤 나라냐면 일본입니다. 일본. 예, 일본이 이제 엔화 가치가 엔화, 가장 예. 폭등을 했어요. 그렇죠. 주요 엔화를 통화에서요. 떨어뜨리려고 지금 계속 정책을 그렇죠. 펴왔었는데 아베노믹스의 기본적인 목표가 엔화 가치 떨어뜨려 가지고 수출 경쟁력 확보하고 그걸 더 기업의 수익성 확보하고 그래서 임금 예. 증가시키고 소비 네. 증가시키고 이런 선순환을 이거를 기획했던 몇 거예요. 년 동안 했더니 4시간 완전히 만에 지금 물거품화 없어져 시켜버렸죠. 버렸어요. 예. 물거품화 시켜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본이 지금 큰 타격을 받았고 네. 실제로 니케이 지수가 그러니까 거의 8% 가깝게 폭락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도 이제 그러니까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영국을 매개로 해서 유럽과 그러니까는 이 저 관계가 네.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금융이 유럽의 예. 미국의 월가가 영국의 은행들을 매개로 해서 유럽에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 타격이 심할 수밖에 없고요. 유럽 시장의 어떤 하나의 침체는 결국 미국의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예. 미국 경제가 지금 그렇게 건강하게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이런 타격이 오게 되면 굉장히 둔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준의 이사들이 굉장히 브렉시트 이슈가 됐을 때마다 굉장히 속으로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였다래요. 그러니까요. 네. 영국인들이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한 이제 그러니까 피해 국가들이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예. 독일과 프랑스는 이제 그러니까 통합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통합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했던 하나의 예. 주체력인데 이게 이제 약화되어지면서 타격을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도 한 6% 안팎의 주가가 폭락한 걸로 이제 예.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이제 소위 말해서 한국을 비롯해 가지고 개방도가 높은 신흥 국가들 같은 경우들이요. 네. 이들 나라들이 대개 이제 3 내지 4% 포인트 정도씩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주가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파운드 가치가 폭락하면서 이제 결국 안전자산에 대한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에 돈을 엄청 중앙은행들이 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폭등했었어요. 근데 이게 네. 이제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폭락하다 보면 이제 자금 시장에 신용 경색이 발생할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예. 공조가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은 네. 그래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지 않는 네. 한에 있어서는 당분간 악순환 고리가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연준하고 유럽 중앙은행이 지금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애들로 표현했지만은 새로운 양적 완화를 그러니까 필요하다면은 네. 또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그러니까 이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걸 이제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 우리나라는 당장 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은 없다는 게 이제 정부 입장이긴 한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연쇄적인 어떤 경제 반응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어제 환율도 30원이 하루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좀 낙관적으로 볼 일인가 이 부분에 아니, 대해서 조금 전혀 약간 그렇지 않습니다.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율 우리나라 네. 원화 가치 하락하고 주가 하락이 같이 예. 맞물려서 작동하게 돼 네네. 있어요. 예.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환손실을 보기 때문에 또 추가로 네. 이제 매도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이제 정부가 지금 이걸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영국에 예. 대한 교육 규모가 한 네. 1.4%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네. 하는 건데 예. 그것도 제가 볼 땐 너무 단면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예, 예. 영국의 둔화가 유럽 경제의 둔화를 가져오고 유럽 경제의 둔화가 미국 경제의 둔화라든가 중국 경제의 둔화를 가져오고 네. 이게 그러니까는 세계 경제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간접적인 영향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는 큽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좀 둔화되는 상황이잖아요. 성장률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둔화되는 상황에 새로운 충격이 더 가세해지게 되면 더 힘들어지고요. 예. 일반 국민들한테도 보게 되면 이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외국 이제 송금할 때도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요. 여행할 때도 그러니까 부담이 증가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둔화될 거 침체될 거라는 이런 예상 속에서 이제 유가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예. 유가 하락이 달러 표시로는 유가 하락이지만은 우리나라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원화로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석유의 가격이 하락 효과도 못 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별로 좋은 게 별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좀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을 해놓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놓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건국대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